여론조사를 통해 민심을 읽어보는 시간입니다. 민심은 숫자다. 최영일 시사평론가, 오피니언 라이브 윤희용 센터장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4.7 재보궐선거를 전후로 조사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나왔죠? 예, YTN이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세부 사항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흔히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얘기하는 잘한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33.4%로 나왔고, 잘 못한다라고 하는 부정평가는 62.9%입니다. 예. 잘한다고 하는 긍정평가 33.4%는 이 해당 조사 기관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임기 시작하고 질문했을 때 나온 여러 조사들 중에서 가장 이제 낮은 수치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예. 특히 20대에서 좀 낮아지는 흐름들이 좀 보였습니다. 20대에서 낮았다 하면 뭐 보궐선거하고 비슷하게 흘러갔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이제 선거 그 일주일 사이에 부동산 등 여러 악재들이 사실 뭐 아직 해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악재들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 결과 효과라고 하는데요. 선거 결과가 끝나게 되면 그 선거 결과가 어느 한쪽으로 이제 기울어진 결과로 명확한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것이 다시 민심에 사람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이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다수가 현 정부가 잘 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평가를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한 사람들이 그 응답에 또 동조해서 추가적으로 높아지는 현상들이 나타나는데요. 지금 최근 이제 선거 결과 후에 또 최저치 기록한 것은 뭐 선거 후 효과도 일정 부분 반영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최평론가는 어떻게 봤어요? 네, 지금 뭐 본 그대로죠. 5일부터 9일 조사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딱 7일 재보선 당일이 끼어 있습니다. 이 재보선 전에 조사에서 보면은 우리가 결국 정권 심판론이 먹혔다 이렇게 해석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선거 이후에는 여당은 참패했다. 어쨌든 야당은 이게 5년 만에 승리다 이렇게 우리가 규정을 했기 때문에 참패 이후에 이제 지도부가 총사퇴하는 모습은 바로 다음 날 보였지만 이 혼란이 수습되지 않고 있어요. 내일 이제 원내대표 선출하고 5월 2일이 돼야 이 당대표가 등장을 할 텐데 지도부가 수습되기 전까지는 혼란상이 이어지기 때문에 어쩌면 더 하락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예, 여권으로서는 반등의 이해가 좀처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까 윤희용 평론가 센터장 이야기처럼 이게 뭐 부동산 문제도 해결이 지금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이가 잘 안 오는데 전당대회도 흥행이 좀 안 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러면 개각, 참모진 개편 이게 반등의 기회가 될 것인가? 최평론 어떻게 보세요? 네, 일단은 이제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 사퇴가 기정사실화 됐는데 사퇴 이후에 지금 대선 행보로 가닥이 잡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이 개각인지 아니면 대권 출마를 위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상황인지가 조금 모호하기 때문에 개각 단행 효과는 조금 흐려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럼 나머지 이제 대통령 참모들에 대한 개각인데 지금 하마평에는 비문그룹이 약진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어요.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결정된 이후 며칠을 더 지켜봐야 민심의 판단이 내려질 것으로 봅니다. 자, 네. 윤희용 센터장님, 네. 그 총리 얘기했습니다만 만일 총리 플러스 뭐 부총리 또 국토부 장관까지 그렇게 되면은 조금 반등기가 있을까요? 일단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악재들이 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코로나 국면도 지금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고 해서 의미 있는 어떤 반등이 나오기는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다만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어떤 변화를 인식하는 데 있어서 정책 기조의 변화보다는 그것들은 이제 효과가 나타나려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데 비해서 어쨌든 장관 등 이게 주요 인물들을 교체를 하게 되면 뭔가 바뀐다, 변화한다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데는 가장 또 효과적인 측면도 있거든요. 그리고 선거 결과에 대해서 대통령이 어쨌든 그 결과에 대해서 반응을 한다는 의미도 일정 부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뭐 의미 있는 급상승, 뭐 대전환, 지지율의 대전환 뭐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는 쉽지는 않지만 추가적인 하락폭을 일정 부분 제약하는 그런 효과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예. 자, 대선 주자 지지도 살펴보죠. 이것도 리얼미터가 조사한 겁니까? 예, JTBC의 의뢰로 리얼미터가 4월 10일과 11일 양일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앙선관위 열심히 사이트를 참조하시면 되는데 이 조사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36.3%
나왔고요. 이제 그다음에 2위가 이재명 경기지사가 23.5%,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가 12.3%로 나왔고, 다음으로 안철수 대표 5.1%, 홍준표 전 대표 4.9%, 추미애 전 법무장관 3.2%, 김종인 전 위원장 0.6% 순으로 나왔습니다. 예, 하나 더 있죠, 조사한 것이. 네, 이제 엠브레인 퍼블릭과 케이스테 리서치 등 4개 조사 기관이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조사를 했는데요. 이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26%로 수치상은 가장 높았고,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3%, 그다음에 이낙연 전 대표는 8%로 한 자릿수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리얼미터 조사하고 4개 여론조사에서 함께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가 좀 다릅니다. 네네. 일단 리얼미터는 오차범위 밖으로 윤석열이 1등, 네. 그리고 4개 여론조사에서 한 것은 오차범위 안에서 이재명이 1등. 네네.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온 건 왜 그런 걸까요? 이 두 조사 기관 조사의 조사 방식이 이제 결정적으로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JTBC가 리얼미터 의뢰한 조사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ARS 조사 방식입니다. 자동응답 전화 방식인데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은 이제 사람 면접원이 하는 전화 면접 조사인 것인데, 이것이 왜 조사 결과의 차이를 가져오냐라고 하면 ARS 조사 같은 경우는 우리가 마케팅 뭐 이런 이제 전화를 많이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상당히 관심이 있어야지 끝까지 응답을 하는 특성을 보입니다. 그냥 그러니까 끊어버리죠, 기계음이니까. 상당 부분 예. 많은 분들이 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고요. 그러니까 뭐 좌우에 정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고 이제 정보가 많으시고 이른바 뭐 정치 고관여층이라고 불리는 분들이 응답을 하는 부분이고, 또 어떤 때는 또 보수적 성향의 응답들이 더 많이 표집된다라고 예.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효과가 아마 윤석열 전 총장이 이제 30% 중반대까지 나오는 효과를 전 총장이 나오는 결과를 이제 이야기했고, 사람 면접원이 하게 되면 이제 정치에 관심도가 좀 떨어지는 낮으신 중간층에 있는 분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표집되는 특성을 보입니다. 거기서는 이제 이재명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보다는 이제 수치상은 뭐 오차범위 내긴 합니다만은 3%포인트 높은 수치를 가져왔습니다. 자, 그럼 어쨌든 뭐 양 두 개 여론조사에서 결과는 다릅니다만 공통적인 것은 이재명 윤석열 투톱이다. 네. 투톱 체제다. 뭐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아니 간단하게 양강구도다. 양강구도다. 양강구도가 당분간 깨지기가 어려운데요. 예. 잘 보시면 지금 이제 5월로 접어듭니다. 지금 5월 2일에 민주당의 이제 당권 주자 당 대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예. 민주당이 뭐 이 지지율을 회복하든 못하든 민주당은 이제 지도부가 굳혀지게 되는 거고요. 예. 대선 체제로 쭉 가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제 내부의 변화가 없다면 외부 변수인데, 외부 변수는 야권 통합 변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야권 주자가 지금 모두 다 국민의힘이든 아직 등장도 하지 않은 제3지대든 아니면 이제 지금 합당을 한다고는 하지만 시간 끌고 있는 이 안철수 대표의 국민의당이든 모두 다 윤석열 전 총장을 중심으로 놓고 움직이고 있어요. 예. 아직 한마디도 정치 선언을 안 했는데도 그래요. 예. 정치 선언하면 이제 더 쏠림 현상은 심해질 거고. 예. 그래서 6월, 7월까지 지금 양강구도의 변화가 없다면 민주당은 지금 규정대로라면 9월에 대선 주자 경선 시작해야 되거든요. 예. 이렇게 보면은 양강구도가 지속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 외에 하반기에 어떤 변수가 있을 것이냐. 지금 우리가 코로나의 터널을 빠져나가는 것 외에 문재인 정부가 지지율을 최대한 높여서 레임덕을 막기 위한, 민심을 얻기 위한 싸움을 하는 것 외에 지금 대권 주자의 변수가 별로 보이질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양강 체제는 계속 갈 것이다. 이낙연 의원의 지지율은 그러면은 앞으로 좀 더 하락할 네.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보여지네요. 지금 이제 이 제가 보기에는 침몰이 시작이 된 거고요. 다시 부상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이렇게 봐야겠고요. 예. 이 자리를 메우러 이 틈새를 보고 들어오는 새로운 주자가 정세균 국무총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자, 윤희용 센터장도 동의하십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는 대선 레이스의 동력을 사실 이어가기가 쉽지 않아 보이는 그런 상황이고요. 지금 우리 최영일 평론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윤석열, 이재명 이 두 주자의 양강 구도가 상당히 이제 공고화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선거 결과로 인해서, 왜냐하면 이재명 지사는 어쨌든 민주당 내선 주류가 아니었기 때문에 책임론에서 자유로운 측면에서, 또 변화를 위해서는 뭔가 이제 주류가 아니었던
인물에 대해서 필요성이 더 높아지기 때문에 입지가 좀 공고해졌다고 할 수 있겠고 선거 결과가 야권의 승리로 끝났기 때문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도 사실 더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다만 말씀하신 대로 이낙연 전 대표가 지금 어떤 조사에서는 두 자릿수, 어떤 조사에서는 한 자릿수 나왔는데요. 이것이 추가적으로 더 많이 하락한다면 새로운 주자의 부상 공간이 커지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어쨌든 변화 가능성이 하나 이제 있다고 할 수 있겠고,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 입장에서는 이낙연 전 대표가 한 10% 정도를 유지해 주는 게 사실은 나을다고 할 수도 있을 텐데 그런 변화 가능성. 그다음에 야권에서는 국민의힘 내부에서 윤석열 전 총장과 거리를 두면서 내부에서 우리 경쟁력을 키워서 자체 주자를 키워보자라고 하는 아마 프로젝트가 기획이 아마 한 2, 3개월 실시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새로운 주자가 부상되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또 윤석열 전 총장의 입지도 다소간 영향을 받을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예. 앞에서 우리가 언급한 여론조사 가운데 재미난 조사가 있더라고요.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 어떻게 보면 비호감일 수도 있는데 예,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이 조사 방금 말씀드린 조사에서 실시가 됐던 건데요. 윤석열 대통령감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인물 이제 물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22.8%였고요.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22.7%였습니다. 예. 이재명 지사는 11.2%로 상대적으로 낮았는데 절대 나오면 안 된다. 네. 윤석열 총장이 뭐 1등 한 건 어느 정도 이해가 가요. 그걸 네네. 뭐 지지도에서 1등 받았기 때문에 뭐 여권에서도 많이 이렇게 체크를 했다면은 근데 추미애 전 장관이 2등을 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지금 지난해 추윤 갈등의 파장이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예. 사실은 두 사람 모두 다 한 사람은 검찰총장에서 사직했고 한 사람은 법무부 장관에서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두 사람이 공교롭게도 모두 다 대선 가도에서 어쨌든 만나는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난해 추윤 갈등의 파장이 국민들에게 추미애는 절대 반댈세. 난 윤석열. 그 반대로 윤석열은 절대 이 대통령이 돼서는 안 된 인물. 그렇다면 나는 그 대립각에서 윤석열 전 총장을 당시에 징계하기 위해서 저토록 노력했던 차라리 추미애가 낫다. 이게 거의 쫙 깔리는 거예요. 호불호의 골이 매우 깊다는 반증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은 안 된다. 중도층을 공략 못한다 그러면서 제3의 후보 얘기가 끊임없이 나왔는데 그중에 네. 한 명이 추미애 전 장관이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결과라고 하면 추미애 전 장관이 나오기는 쉽지 않아 보이네요. 쉽지가 않고요. 지금 이 왜 민주당 내에서 반성과 성찰 그리고 이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쇄신 이 과정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사태가 뜨거운 감자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추미애 전 장관의 경우가 호불호가 너무나 갈리는 인물이기 때문에 예. 추미애 전 장관에 대한 지지가 강고한 만큼 비호감은 상당히 높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대권 주자가 쉽지 않아요. 지금 이재명 경기지사 같은 경우에 지난해 초반에는 비호감도 때문에 고민을 했어요. 예. 그런데 이 파기환송에서 무죄 확정이 나고 나서 굉장히 도정에 집중하면서 정책으로 승부를 거는 모습을 계속 보인 결과 매우 성공적인 지금 행보를 가고 있단 말입니다. 예. 이런 것들을 보면 지금 남아있는 기간 비호감도를 낮춘다는 것은 쉽지 않고 비호감도를 낮추는 건 역으로 호감도가 높은 강고한 지지층이 또 해체되는 역현상이 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 드라이브를 걸기 어렵다는 점에서는 서로 다 이 지지율에 발목이 잡혀 있는 상황 아니겠느냐. 높이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것도 한번 살펴보죠. 최근 가장 논쟁과 논란이 되는 부분인데 오세훈식 상생 방역, 영업 제한 시간을 완화하고 자가 진단 키트를 도입하겠다. 여기에 대해서 여론조사한 결과도 있죠? 네, 지난 13일에 오마이뉴스가 이제 여론조사 기관인 이제 리얼미터에 의뢰해서 나온 것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서울시 상생 방역 이른바 이게 대해서 이제 방역 측면에서 도움이 될 것인지 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는지 질문을 했는데요.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응답이 41.8%였고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응답은 51.4%로 이제 한 10% 포인트 가량 도움되지 않을 것이다 방역에라고 하는 응답이 높게 나타났습니다.
예. 그런데 민생 측면으로 봤을 때는 도움이 될 거다가 더 높았죠. 네, 그렇습니다. 민생 측면에서도 이제 물어봤는데 아까 말씀드린 건 방역 측면이었고 네. 민생 측면에서는 도움될 것이다라고 하는 긍정적 응답이 54.2%, 도움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부정적 응답은 40.5%였으니까 여기서는 긍정적 응답이 다소 더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서울만 국한해서 보면 도움될 것이다가 압도적이에요. 62.4%거든요. 그렇죠. 뭐 이제 62.4%로 예. 도움될 것이라는 응답이 상당히 많았는데요. 자, 이거를 이렇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게 오후 10시까지 영업을 못하게 했는데 오세훈식 상생 방역은 11시까지 12시까지 연장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방역 측면에서는 도움이 안 되겠죠. 그렇죠, 이거는 뭐 그렇죠.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될 것 도움 안 될 것이 비슷하게 나왔거든요. 네. 거기다가 민생은 도움된다고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러면 이 조사만 봤을 때는 지금 대한민국 국민들 특히 서울 시민들이 너무 오랫동안 이거 2단계, 2.5단계 네, 이렇게 네. 하면서 여기 지쳐 있다는 그런 반증이에요. 그런 반증도 분명히 되고 그리고 어쨌든 영업 시간을 풀면 풀수록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장사에 경제에는 도움이 되지 그건 당연한 않겠습니까? 거니까, 너무 예. 당연한 전 반응이라고 보는데 이 대목이 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노리는 대목으로 봐요. 예. 아까 대권 주자 우리 결과하고 연동을 해보면 만약에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까지 검증된 대권 주자는 아니잖아요. 예. 신선하고 뭐 이제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말을 따르면 어떤 별을 따는 순간을 지금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의 눈에는 기대감이 큰 만큼 검증되지 않은 주자인데 만약에 적신호가 들어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저는 오세훈 시장은 야권에서 자신을 부를 수도 있다고 염두에 두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봐요. 예. 왜냐하면 지난해에 문재인 정부 내에 있으면서 정부의 가장 대립각을 세운 인물 윤 총장이란 말이에요. 예. 그럼 지금 현재 물론 야당 출신의 서울시장이지만 국무회의에 들어가서 초반부터 보여주고 있는 모습,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고 더 다른 대안을 내기 위한 노력을 하는 제스처를 보여줌으로써 아 저런 인물이 필요하지. 지금 사실은 10년 만에 부활을 했어요. 예. 서울시장으로.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가면 야권의 무주공산일 경우 대권 주자로서의 가망성도 있다. 저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경우에는 서울 시민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새로운 방식의 정부와 대립각을 세우는 그게 방역이든 부동산이든 규제 완화든 여러 가지를 계속 건드리면서 정치적인 실험을 이어갈 것으로 관망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세훈 시장이 사실은 독단적으로 하긴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방역 당국과 협조와 협의를 해야 되는데 일단 오세훈 시장이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렇게 던져놨을 때 유권자들은 이렇게 환영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방역 당국이 굉장히 곤혹스럽고 오세훈 시장 입장에서는 나쁠 게 하나도 없는 잃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오딩이었다. 알겠습니다. 두 말씀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